안녕하세요. 우주책방마님입니다. 새해 계획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작심 3일이라고 3일 잘 지키고 4일째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다시 새 계획을 세우는 날일 듯 해요. 벌써 무너지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밤에 열심히 세워보셔서 또 3일 지키면 되죠 뭐. 그죠? 제가 새해 들어서 또 처음 가져온 책은요. 될 일은 된다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 책을 될 대로 되라라고 읽더라고요. 네.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차이가 나죠. 될 대로 되라와 될 일은 된다. 이 책은요. 마이클 싱어가 내 맡기기 실험,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내가 그대로 바라봐 주겠노라 하고 내어 맡긴 책입니다.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실험을 한 거죠. 내가 과연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거나 끌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어떻게 돼가는지 바라봐 뒀을 때 정말 내 삶이 망쳐지는 걸까? 어떻게 돼버리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을 모두 내려놨을 때 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걸고 이런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제일 처음에 자신이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머릿속에서 떠들어대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린 거죠. 그 소리가 왜 쉬지 않고 나한테 말을 거는 걸까? 이 목소리는 내가 굳이 그냥 내가 느끼면 되는데 왜 그 느낌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지? 왜 내뱉어야 하는 거지? 라는 끊임없는 불평불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왜 나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해대는 걸까? 목소리의 주절거림을 멈추는 법을 굉장히 알고 싶었는데 친구에게 선의 세기둥이라는 책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거 불교에 대한 명상법인데요. 마음에 관해서 읽고 말하기,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저 그것을 조용히 침묵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하라. 그게 뭐겠어요? 바로 명상이죠, 명상. 그런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그 주절거림이 소리가 나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친구들과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커다란 일을 하나 겪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놔두고 나 혼자 잠깐 조용히 명상을 하고 와도 되겠느냐. 그래서 숲속에 가서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딱 앉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려올 때까지 오랜 시간 명상을 했어요. 나의 내면의 목소리가 멈추면 과연 진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너무나 궁금해서 꼭 알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숲을 속에서 한참 명상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의식 뒤편에서 놀라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매우 준엄한 소리로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이 소리가 자신의 위쪽으로부터 그리고 뒤쪽으로부터 막 준열하게 호통을 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 명상이 끝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매우 단단한 것이 자기 앞에 버티고 서서 머리를 약간 움직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마에서는 뭔가가 에너지 같은 것이 막 흘러나오고 그 에너지가 아랫배 단전까지 내려가면서 하나의 자기장처럼 장을 형성해서 자신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아까 너는 너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알고 싶지 않은가 라는 외침이 또 들리는 거예요. 뭐 이쯤 되면 저 같으면은 너무 무섭기도 하고 기절할 것 같아요. 도대체가 내 이 머리 뒤에서 그런 커다란 소리가 나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자신의 몸은 무슨 자기장 벽에 걸린 듯이 꼼짝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지경에 이르르면 전 진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걸어가는데
낱낱의 근육의 움직임까지 모두 느껴지고 발걸음이 물 흐르듯이 유연하게 이어지고 그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느낌 있죠. 그런 걸 친구들한테 말조차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대요. 이렇게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 명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그 해결책이다. 에너지에, 내 이마로 흐르는 에너지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 아, 나는 이 고요 속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명상에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삶과는 조금 멀어졌었나 봐요. 어느 날 그가 결혼했던 와이프가 이혼을 통보하게 되는 거죠. 뭐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이 마음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빠진 인간을 이제 지켜보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지만 너무 이렇게 이혼이니 뭐니 복잡한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명상에 들어가서 깊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혼란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다시 또 깨어나면 그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그러니 하루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모든 큰 일들이 나의 모든 부분을 제거해내도록 일조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런 외부적인 변화는 자신을 또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죠.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부유하게 되신 분들 중에 삶의 역경을 굉장히 많이 겪은 다음에 그런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삶의 역경을 이루는 가운데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그 삶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산산조각을 낸 다음에 너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놔라. 너의 아집, 너의 고집, 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미 삶이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불순물들을 모조리 제거해서 진짜 홀딱 벗겨놓고 나만 남게끔, 아무것도 내 주변에 수식어가 붙지 않게끔, 나는 뭐 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저랬던 사람이야, 그게 뭘 했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나 하나, 벌거벗은 나 하나만 남겨지게끔 삶이 그렇게 철저하게 부시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나를 미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 나 자신을 막 내 발을 붙들고 어딘가로 못 가게 할 때마다 이놈의 미키가 문제구나. 내 안에 있는 이 미키를 없애야겠다. 이런 일념이 더 열렬해진 거죠. 아, 내 안에 있는 얘를 죽이거나 없애버려야 내가 편안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끄럽게 요구사항이 많았던 그 미키라는 자아 있죠. 자아도 왠지 조용해진 것 같아. 이렇게 강도 높은 수행을 받으니까 걔가 체념을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지금까지 이 미키라는 아이를 꾹꾹 눌러가면서 수행을 했는데 벼락 같은 깨달음이 옵니다. 아, 어쩌면 마음이 그렇게 소란을 떨 때 얘를 꾹꾹 누르고 억압을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마음이 소란스러운지 이유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왜 너는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니? 하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마음의 대부분의 활동이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죠. 호불호라는 거는 좋고 싫음이잖아요. 내가 좋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불호를 어떻게 통제를 하면 내 삶을 또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만일에 날씨 같은 거 있죠, 날씨? 비가 내려요. 그러면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오늘은 꼭 비가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려면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러면 나의 호불호잖아요. 비가 오지 말았으면 하고 안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근데 그걸 없애는 거예요.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렇게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용해지는데 큰 일조를 했대요. 삶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내가 막 저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는 그냥 그 삶의 주도권을 나한테 내 호불호에 맡기지 않고 그냥 삶한테 그 주도권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의 좋고 싫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내 인생의 실험 주제로 삼아보자. 그래서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죠. 보통은 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니? 나한테 좋은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니라 삶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며 나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줄 것임을 믿어라. 자기 삶이 나한테 가져다 줄 일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을 가져다 주지 나를 해치거나 나를 망치거나 하는 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다.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명상에만 굉장히 전념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박사학위가 없는 지방대 학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박사학위를 받게 하려면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 과외 선생님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나 안 해요. 나 그렇게 복잡한 일 안 하고 그냥 명상을 할래요. 명상하는데 시간도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무슨 저보고 과외 선생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부정했을 텐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열심히 박사학위를 어떻게 딸 수 있느냐 가르쳐주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같이 시험을 나랑 쳐보지 그래요. 저는 진짜 치기 싫어요. 저는 박사학위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곡한 부탁에 2과목을 응시하게 됐대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행정적인 착오로 원래 3과목을 쳐야 되거든요. 행정적인 착오로 3과목이 신청이 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막 요가와 명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공부를 미뤄두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막 하기 싫으면 딴짓을 계속 하잖아요. 이분도 계속 요가와 명상만 하다가 이제 시험을 치러 가야 되겠고 책을 이렇게 툭 펼쳐서 그냥 그 보이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2-3군데 이렇게 책을 쭉툭 펼쳐서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책을 펼쳐서 그냥 툭 펼쳤는데 굉장히 복잡한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도 있네 하고 이제 그런 차트만 보고 갔는데 세상에 시험장에서 혼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펼쳐본 게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그 펼쳐본 데에서 전부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봤던 그 복잡한 차트 있죠. 그 복잡한 차트가 그대로 제출이 된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 같아도 시험지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내 삶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거지? 마치 삶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 너는 비켜. 라고 말하는 것 같았대요.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비켜. 그냥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를 때와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데려갈 수 있대요. 나중에는 머릿속이 뭔가 일을 할 때 이건 하면 안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하지 마. 아니면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좋아.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막 너무나 극렬하게 좋아하거나 너무나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오히려 그냥 무조건 수락하는 걸로. 너무나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네,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좋다고 이걸 하라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려놓는 거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덥석 물어야 되고 싫은 거 있으면 얼른 차서 버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미키 있죠. 무조건 없애버려야 되고 눌러버려야 했던 애. 걔를 더 이상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대요. 떠드는 나를 없애버리고 막 짓밟으면 정말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참 나와 함께 상승시켜야 될 애로 좋게 봐주는 거죠. 이제 마이클 싱어가 이제 집 짓는 일을 해본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오두막집을 짓는 일, 친구들과 짓는 일을 한번 해보고 나서 희한하게 그런 쪽으로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건축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리모델링을 맡게 되는데 그 리모델링을 요구하신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추가 작업을 해야겠어요. 그럼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덕에 35,000달러라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 즈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땅이 6,000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땅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37,000달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번 돈에다가 조금 보태서 딱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가격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집을 건축을 해달라고 사람들이 맡겼겠죠. 그런데 집을 건축을 하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서류 심사에서 이 회사가 계속 탈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판 모르는 짐 오원즈라는 지점장이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막 발벗고 나서서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그때 그 사람이 2만 달러를 대출해 줬거든요. 그런데 10년 뒤에 어느 날 밤 이 사람이 TV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비디오 가게에 그 비디오를 대여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우연히 전화를 하시는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신이 돈이 필요한데 이 비디오 가게를 확장을 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계산을 하려고 딱 갔는데 어디선가 너무나 낯이 익은 사람인 거예요. 알고 보니 자신에게 2만 달러를 대출해줬던 그 짐 오원즈라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문제냐 했더니 자신이 2만 달러가 필요한데 대출이 안 된다. 그 자신에게 빌려줬던 정확하게 똑같은 액수 2만 달러를 자기가 빌려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있죠. 왜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이 일도 배우고 저 일도 배우잖아요. 그럼 나는 왜 이 일이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배운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내가 어떠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일들을 내가 잔뜩 배웠는데 뭐 하려고 이런 일들을 배웠을까 하다 보면 나중에 있죠. 이 모든 능력들이 한꺼번에 쓰여야 할 때가 꼭 오거든요. 경험해 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모든 무수한 잡다한 일들을 배웠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을까? 아,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느끼실 날이 오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왜 배워야 돼? 했는데, 아, 요때 여기서 쓰여지려고 그 일을 배운 거였구나 하면, 와, 삶은 정말 끝까지 내다보고 미리 준비시키는구나. 나를 정말 일로 데려가려고 그 하나하나부터 미리 계획해 놓은 걸 배우게 하는구나. 라는 걸 정말 삶 속에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꼭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되어진 걸 겁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신기한 거죠, 이 기계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계를 사야겠다 해서 그 당시에 뭐 16비트 뭐 이런 컴퓨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한 대 샀는데 프로그래밍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프로그램 명령어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데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알고 있었던 거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 변변치 않은 시작이 바로 이분이 만든 퍼스널라이즈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의 탄생입니다. 이런 분야의 교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삶이 시키는 대로 계속 손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작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개선점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프로그램을 개선을 시키고 주문을 받다 보면 자기가 어느샌가 자가용 비행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고객님이 보내주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내가 어떻게 자가용 비행기까지 타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이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어떤 두 분의 고객이 그러면 나한테 좋은 병원용 소프트웨어를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업체를 갖다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 그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님 이 시스템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고객이 그러면 당신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걸 만들려면 2년도 넘게 걸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리든 간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수익도 안 날 것 같고 고객은 2명인데 뭘 만들기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최선을 다해서 의료비 청구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료 전산화의 효시. 지금 우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환자의 모든 기록이라든지 차트라든지 그리고 뭐 보험 상황이라든지 전부 전자로 다 청구를 하잖아요. 그것의 효시인 메디컬 매니저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또 이분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 크게 느꼈던 거는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누가 마치 하늘에서 누가 뚝뚝 보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뭔가 자신이 너무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보내주는 거죠. 딱딱 맞는 인재를 보내줘서 그 일을 또 해결하고 넘어가고 또 해결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20만 평 이상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와, 마치 땅들이 자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모아질 때까지 내가 아무한테도 안 팔리고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는 것처럼 땅들이 살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기를 기다려줬다가 딱딱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따로따로 사서 모았던 부지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로 연결까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몇만 평, 몇십만 평이 되는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 순간 이렇게 다 사다가 마지막 땅을 딱 샀는데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율을 맛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수행을 하다 보면 영적인 스승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까 전에 자기가 지은 오두막에서 이렇게 명상과 센터, 커다란 명상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자신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난 영적인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굉장히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구설수에 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겪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삶은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넣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겪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삶은 그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변화를 자신 내면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소화를 해낼 수만 있다면 심리적으로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스승을 보면서 저렇게 큰 일이 지나가도 우리 인간 같았으면 정말 소소한 평범한 인간들 같았으면 완전히 마음이 황폐화가 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잖아요, 마음에. 그런 상처들이 내 삶을 분명히 다 망가뜨리고 뭉그러뜨렸을 텐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고 그저 이 일이 흘러가도록 바라만 봤을 때 정말 고차원적으로 바라봐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상처로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 실수를 안고 있죠. 그런 오점을 안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원치 않게 터트려 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까발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저지른 일이었고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면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다독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이라면, 그냥 소소한 인간이라면.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으니,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도 명상하고 한번 훈련해 보시라. 이 뒤쪽 이야기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분이 이제 그 의료체계 시스템을 엄청나게 큰 회사로 발전시키면서 거기서 합병을 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합병과 통합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횡령을 하고 회사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안겨주는 일을 몰래 저질러 놓고는 자기 혼자 걸리면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을 테니까 이 회사에 있는 모든 중역진이 다 걸려들 수 있도록 정말 교묘하게 계략을 짜서 세상에다가 폭탄 던지듯이 폭로를 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변호가 필요하죠. 로펌들이 진짜 굴지의 로펌들은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 일에. 그러면서도 해결이 너무나 더디게 되고 거의 몇 년 이상의 세월이 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마이클 싱어는 그 와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화병으로 먼저 죽었을 일도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팀을 꾸려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아무런 혐의도 없었음이 밝혀지기는 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가는 그냥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였을 거예요. 재산은 재산대로, 내 마음은 마음대로.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죽어나게 생겼으니까. 그런 일로 마음의 병을 얻어서 분명히 쓸쓸히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올라오건 간에 그것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연습이 너무나 철저히 돼 있었던 분은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냈대요. 일단 스스로 놓아보낼 준비가 되면 삶은 당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자 은밀한 연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잡음은 먹고 평화만 남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지금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중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놓아보낸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이 든다는 게 지금 몸소 체험 중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오고 있는 건 확실해요. 제가 요즘 막 느끼는 건데요. 우연이라는 게 계속 겹쳐서 와요. 제가 한 가지를 딱 봤는데 내 아들이 가져오는 뭔가가 내가 어제 봤던 그 문구이고 그 사람이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것이 또 그 사람이고, 그럼 나보고 그 일을 뭔가 한번 해봐라 라는 신호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우연이 계속 겹치니까 이게 마치 시그널인가, 뭔가를 나에게 알려주는 시그널처럼 느껴지고, 처음에 몰랐는데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마치 삶이 나한테 이쪽으로 한번 가봐 하고 이렇게 툭툭 쳐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한테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저보고 지금 마치 해보라는 듯이. 내가 잘 알아차린 건지 아니면 확신이 안 서는 건지 그런 상태이긴 한데요. 하지만 조금 닭살이 돋을 만큼 계속 이렇게 막 이어지는 사건들이 저를 조금 약간 흥분시키고 이렇게 고무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도 좀 눈을 크게 뜨시고 계속 삶이 보내주고 있는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그렇게 신호를 알아차리면 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딱 내려놓고 그래, 내 삶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느낌으로 흘려보내주세요. 그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에요. 내가 붙들고 놔주지 않으면 내 삶은 나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붙들지 말고 모든 게 흘러가게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비워내면 어마어마한 게 쏟아져서 채워지리라는 걸 믿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가는 책이고, 이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박진감 넘치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 서술이 돼 있거든요. 한번 사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저는 또 재밌고 깨달음이 있는 책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